우리는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명확한 패턴 인식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으로부터 시장의 바닥까지 18개월이 남았습니다. 번째 단계부터 완전한 붕괴까지 18개월. 1929. 연에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똑똑한 돈, 즉 큰 손들이 균열을 감지한 순간부터 다우 지수가 가치의 89%를 잃을 때까지 18개월이었습니다. 패턴은 절대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매달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1929년 9월 5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부자들은 조용히 주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증거금 부채는 GDP의 8%에 달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실적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수학적 계산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이미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첫 균열, 즉 첫 번째 강제 청산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헛된 희망과 데드캣 바운스가 반복되었습니다. 193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서서히 깎여 내려가는 지루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1930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붕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193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투매와 항복이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1931년 3월 5번째 단계가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다우 지수는 381바에서 160으로 즉 5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바닥은 이 년 뒤 40일에서 찾아왔고 총 89%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8개월째 지점은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거대한 부가 파괴되고 중산층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때입니다. 지금 2025년 11월에 우리는 1929년 9월과 똑같은 번째 단계의 순간에 있습니다. 지표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내부자 매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금 부채가 GDP의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3,250베아스, 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과 전혀 맞지 않는 기업 가치 평가가 만연합니다. 똑똑한 돈, 즉 큰 손들은 이미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이는 우리가 18개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패턴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패턴은 언제나 유지되어 왔듯이 2027년 월이 18개월째 지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이들에게서 매수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로 대부분의 부가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1929년 9월부터 1931년 3월까지 매달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기간에 겹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달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가 가속화되는지, 언제 헛된 희망이 나타나는지, 언제 진정한 투매가 시장을 강타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사태에서 살아남으려면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폭락은 단 하루 알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은 화요일처럼 하루 알 만에 끝나버리는 사태가 아닙니다. 18개월간 지속되는 체계적인 부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그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9월 3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381.17으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5년 동안 다시는 도달하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이 순간 다가올 일을 거의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문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투자 자문가들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주식을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영원한 고점에 대해 간견했지만 소수의 몇몇은 이 사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10년간 가장 성공적인 투기꾼 중 한
명의였던 조셉 케네디는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증거금 부채의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10%의 증거금으로 주식을 소유할 때 10%의 하락은 그들의 자산을 송두리째 날려버립니다. 자산이 사라지면 증권사들은 강제 청산에 들어갑니다. 증권사들이 청산하면 가격은 더욱 하락합니다. 이것은 자기 강화적인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하한스번 시작되면 모든 레버리지가 정화될 때까지 그 무엇도 멈출 수 없습니다. 버나드 바루크 역시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는 구 이슈월까지 모든 자산을 현금과 국채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여러 번 거품을 목격했습니다. 1507년 이전 공황들도요. 그는 그 징후들을 알고 있습니다. 광적인 대화, 맹목적인 확신, 그리고 모든 회의론에 대한 경멸 같은 것들이죠. 붕괴 직전에는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 반복됩니다. 유럽 자금은 도피하고 있습니다. 영국 은행들은 8월부터 조용히 미국 주식을 매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전에도 겪어봤습니다. 1720년의 남해 거품, 1840년대의 철도 광풍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기업 가치가 펀더멘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투기가 보편화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자들은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각화가 아니라 체계적인 청산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회사를 잘 아는 임원들과 이사들은 보유 주식의 50%, 60%, 70%를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실제 사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적이 높은 주가 배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금화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장밋빛 꿈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하레이허 1929년 아디어 분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9. 월이 되자 실적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주문은 줄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감소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이미 꺾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와 완전히 단절된 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5번째 단계의 특징입니다. 가격이 오직 믿음과 모멘텀, 그리고 오른 것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만 상승하는 단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11월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다우 지수와 S&P 지수는 사상 최고치 또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3,25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보유했던 현금 중 사상 최대치입니다. 기업 내부자들의 매도 수준은 지난 폭락 직전인 2007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입니다. 증거금 부채는 GDP 대비 8%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패턴, 정확히 똑같은 단계입니다. 1929년 9. 월은 5번째 단계였습니다. 2025년 11월도 5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1929년에 이어서 무엇이 왔는지가 앞으로 무엇이 올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제 18개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은 불안감과 함께 시작됩니다.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합니다.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내리지만 거래량은 매우 정말로 많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숙한 강세장에서 높은 거래량은 대개 분산 매도, 즉 큰손들이 물량을 떠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똑한 돈이 어리석은 돈에게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다 10월 18일 금요일 시장이 급락합니다. 장 마감까지는 회복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10월 20일 월요일 더 많은 매도가 쏟아집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가격이 하락합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데이트레이드 공황이 시작됩니다. 정고 무렵 토마스 라몬트, 엘버트 위건, 찰스 미첼 등 금융계의 거물들이 JP 모건에 모여 은행가 컨소시엄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시장을 지지하기 위한 자금 풀을 조성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들은 주식을 매수합니다. 시장은 마감까지 반등합니다. 금요일, 꽈리아 토요일. 에는 신문들이 이 구원 소식을 대서특필합니다. 은행가들이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수천 통의 마진콜 통보가 우편으로 쏟아졌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대규모 매도세가 시작됩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13%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화요일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날인 검은 화요일이 찾아옵니다. 160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또다시 12% 하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시장 가치의 25%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락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균열입니다. 강제 매도가 시작되고 레버리지 청산이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타임라인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큰 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시하는 지표들, 그들이 빠져나가는 섹터들, 그리고 다음 움직임에 앞서 구축하고 있는 포지션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회원 전용 비공개 시리즈인 숨겨진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들에서는 제가 공개적으로는 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 모든 대규모 폭락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 그리고 어떤 섹터들이 먼저 무너질지에 대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급은 두 가지입니다. 인사이더 액세스는 한 달에 셋, 3회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업데이트되는 숨겨진 타임라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심층 보고서, 데이터, 매수 목록, 그리고 주류 언론이 보여줄 수 없는 진실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엠파이어 서클입니다. 엠파이어 서클 회원들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독점 보고서, 비공개 연구 자료, PDF, 그리고 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혀내는 프리미엄 영상들 말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없는 종류의 분석입니다. 다음 비공개 자료는 이번 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의 실제 기관 투자자 포지셔닝에 대해 다룹니다. 지금 바로 가입을 클릭하시고 엠파이어 서클을 선택하시면 즉시 접근 권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폭락이 닥쳤을 때 정보는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2025년 1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패턴을 분석해보면 앞으로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첫 번째 실제 균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 파산,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 혹은 지정학적 사건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촉발 요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너무나 과도하게 레버리지 되어 있고 너무나 취약해서 어떤 충격이든 연쇄 반응을 시작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징후들을 주시하십시오. 첫째, 하루 만에 급격한 하락세입니다. 3%에서 5% 정도. 전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관들이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면서 반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더 큰 하락세 5%에서 8% 정도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큰 폭의 하락,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10%에서 15%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균열입니다. 그것이 검은 목요일이자 검은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거든 이것이 바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18달 중 첫 번째 달입니다. 폭락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11월 초부터 12월까지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지만 더 이상 폭락하지 않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지만 그 수준을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문들은 이를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도하고 과도한 거품이 제거되었으며 이제 주식들이 매력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투자 자문가들은 고객들에게 이것이 매수 기회라고 말합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주식이 30% 싸졌다고 생각하며 떠리를 잡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헛된 희망을 주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손실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버티면 회복될 거야 라고 확신시킵니다. 팔았던 사람들에게는 실수했어, 다시 사야 해 라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손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띄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주식 구매를 위해 빌려준 대출을 차용자들이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들은 조용히 그 손실을 흡수하며 자본 보존을 위해 대출을 줄입니다. 기업들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신용은 경색되고 주문량은 감소합니다. 그들은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합니다. 12월이 되면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눈에 띄게 말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주택 대출금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낼 수 없게 되고 이는 더 많은 채무 불이행과 은행의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식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위기가 월스트리트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물 경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곳에 도달하면 다시 시장으로 피드백됩니다. 그리고 여기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1929년 11월과 12월에 저점 매수를 했던 사람들, 30% 할인된 가격에 떨이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음 해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가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후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쯤 그들은 80%에서 9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저점 매수는 투자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첫 번째 하락은 결코 마지막 하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상황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또는 12월의 초기 폭락 이후 안정화가 찾아오고 어쩌면 반등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저점 대비 10%에서 15% 정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 언론은 바닥을 찍었다, 단순한 조정이었다,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표하는 최고 경영자들을 인터뷰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매수 추천을 내놓을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서는 은행들이 긴축하고 신용이 위축되고 기업들이 감원하고 해고가 시작되며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경기 침체는 다시 시장으로 피드백되기 때문입니다. 실적 부진이 시작되고 실업률이 급등하며 경제 데이터가 명확히 부정적으로 전환될 때 시장은 다시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이 안정화 단계, 이 헛된 희망은 함정입니다. 이것은 18달 중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이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매수하는 사람들은 다음 해에 자신들의 포지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주시해야 할 신호는 실패한 반등입니다. 시장이 10%에서 15% 반등했지만 그 후 정체되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지 못하며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속임수 반등이 끝났음을 알게 되고 다음 하락 국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부가 파괴됩니다. 극적인 폭락장이 아니라 모두를 심리적으로 지치게 하는 길고 지루한 하락세 속에서 말입니다. 1930년 1월 시장은 최고점 대비 약 35%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 나쁜 한 해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1930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회복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달 한 달 시장은 계속해서 지루하게 하락합니다. 2월에는 다시 5% 하락했고 3월에는 3%, 4월에는 2% 소폭 반등하는가 싶더니 5월에는 7%, 6월에는 10% 급락했습니다. 가차없는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 떨어지고 모든 반등은 힘없이 꺼졌습니다. 좋은 소식은 끔찍한 소식에 가려져 버렸습니다. 경제 지표는 더욱 악화됩니다. 1929 년 3%였던 실업률은 1930 년 중반에는 8%에 달했습니다. 공장 생산량은 20% 감소했고 원자재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농부들은 수확물을 팔아도 경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임금은 삭감되었습니다. 여전히 운영 중인 회사들은 해고를 피하기 위해 급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대형 중심 은행들은 아니었지만 지역은행, 농촌은행, 소도시 은행들이었습니다. 1930년에 첫 6달 동안 600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도 보험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돈은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공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은행에 돈을 넣어둔 사람들은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파산으로 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면 건전한 은행조차도 파산하게 됩니다. 은행들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대출되어 있으니까요. 1930년 6월 다우지수는 220을 기록하며 최고점 대비 4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나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나빠질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말 참담한 부분은 계속해서 꺾이는 희망입니다. 만약 시장이 하루 만에 폭락하고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리고 지루한 하락세, 지속적인 헛된 희망과 뒤이은 추가 하락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30%, 40%, 50% 하락한 포지션을 붙들고 회복을 기다리지만 그 회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웃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지켜보고 마을의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을 목격하며 더 많은 은행 파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버팁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달부터 9번째 달까지, 즉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패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시장은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갉아먹듯이 하락합니다. 매달 새로운 저점을 찍고 모든 반등은 실패하며 경제 소식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실업률은 4%에서 7%, 그리고 10%로 치솟습니다. 기업 실적은 분기마다 기대치를 밑돌고 주요 기업들은 수천 명, 수만 명씩 대규모 해고를 발표합니다. 은행들은 손실을 보고하기 시작하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기업 부채에 대한 상각을 진행합니다. 일부 지역 은행들은 파산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도시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은행 이름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은행의 파산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행에 대해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재개하며 2008년과 2020년에 했던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수조 달러를 찍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유동성 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부채입니다. 모두의 대차대조표가 망가지고 이미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어서 아무도 돈을 빌리려 하지 않을 때 통화정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줄을 밀어봐야 소용없는 노릇입니다. 2026년 6월까지 시장은 최고점 대비 50%에서 60%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반토막나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붙들고 여전히 희망하며 여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401k, 사고일카, 계좌가 반토막나고 순자산이 증발하며 수년간의 저축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쳐서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고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는 단계 말입니다. 1930년 7월 시장은 9달 동안 지루하게 하락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락세가 가속화됩니다. 7월에는 다우지수가 15% 하락하고 8월에는 또다시 12%, 9월에는 18% 떨어집니다. 더 이상 지루한 하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락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대규모 강제 청산입니다. 회복을 바라며 버티던 개인들이 마침내 포기하고 팔아치웁니다. 환매가 몰려드는 뮤추얼 펀드와 투자 신탁은 현금 확보를 위해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팝니다.
유동성이 필요한 은행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합니다. 보험금 청구에 직면한 보험사들도 팔아치웁니다. 모두가 팔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 스프레드는 터무니없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100주를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수 호가는 마지막 거래가보다 20%나 낮게 나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내일은 30%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30년 11월까지 다우 지수는 180을 기록하며 최고점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월 또 한 번의 잔인한 매도세가 이어집니다. 보통 낙관적인 분위기여야 할 휴가철은 음울했습니다. 상점들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선물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더 많은 수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1930년 한 해 동안 1000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300개가 넘는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저축을 잃고 기업들이 예치금을 잃으며 지역 경제가 마비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증발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멸의 고리를 만듭니다. 은행 파산은 기업 파산으로, 기업 파산은 일자리 상실로, 일자리 상실은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더 많은 은행 손실로, 그리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은행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1931년 1월 실업률이 15%에 달합니다. 6명 중 1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최고점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제철소들은 30%의 생산 능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경제는 자유 낙하 중입니다. 주요 도시에는 배급을 받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교회와 자선단체들은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노숙자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버빌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 판잣집과 천막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기반은 찢겨져 나가고 있으며 시장은 절망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1931년 2월 다우 지수는 정점 대비 58% 하락한 160을 기록합니다. 1931년 3월에는 그 수준에서 안정됩니다. 1929년 9월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18개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58%의 하락입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바닥은 1932년에 40일을 기록하며 전체 89%의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1931년 3월이 되자 부의 이전은 대부분 완료됩니다. 강제로 팔아야 했던 사람들은 모두 팔았습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50%, 60%, 70%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중산층의 자산 목록에서 사라진 부는 대비하고 있던 부유층의 자산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폭락 전에 모든 것을 정리했던 조지프 케네디는 1930년 말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해왔습니다. 그는 1930년대 중반까지 자신의 부를 몇 배로 늘릴 것입니다. 버나드 바루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록펠러 가문, 멜론 가문, 모든 유서 깊은 부자 가문들은 정점이 아닌 바닥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를 이어가는 부가 축적되는 방식입니다. 거품이 오를 때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터질 때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2027년 3월까지의 모습입니다. 가속화, 항복, 회복을 바라며 버티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무너지고 마침내 매도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매도가 가격을 더욱 떨어뜨려 추가적인 매도를 촉발합니다. 실업률은 12%에서 15%에 달할 것입니다. 기업 파산은 급증할 것입니다. 한때 상징이었던 주요 기업들은 망하거나 푼돈에 인수될 것입니다. 시어스와 제이씨 페니는 이미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더 큰 회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실패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은행들은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씩 무더기로 도산할 것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예금보험 기금에는 약 1,300억 달러가 있지만 보험 대상 예금은 100조 달러가 넘습니다. 은행의 2%에서 3%만 도산해도 기금은 고갈될 것입니다. 일부 예금자는 보험이 있어도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여파는 심각할 것입니다. 시위, 사회 불안, 급진적 변화에 대한 요구, 좌우를 망라한 포퓰리즘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 기득권층은 포위당할 것이며 주식시장은 이 모든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18개월이 지난 2027년 3월까지 다우지수는 아마도 60%에서 70% 하락할 것입니다. S&P 지수는 가치의 3분의 1을 잃을 것입니다. 개별 주식은 80%, 90% 하락하고 일부는 0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수조 달러의 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될 것입니다. 강제로 팔아야 했던 사람들에게서 매수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로, 개인 투자자에게서 기관 투자자에게로, 중산층에게서 부유층에게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곧 일어날 일입니다. 18개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은 1929년 9월의 순간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한 신호 6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자 매도입니다. 기업 임원과 이사들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부자 매도는 매수를 20대 1의 비율로 압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폭락 직전인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을 누구보다 잘 알고 보고되기 전 실제 수치를 보며 현재 기업 가치 평가가 정당한지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계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대규모 포지션 매도이며 세금 계획이나 다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산입니다. 둘째, 워런 버핏의 현금 보유액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절대적인 규모와 자산 대비 비율 모두에서 가장 큰 규모인 3,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버크셔의 총 가치 중 25% 이상이 현재 현금과 단기 국채로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1,00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고 애플 포지션을 60% 줄였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팔았지만 어떤 중요한 것도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폭락을 땡처리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대공황 시기의 적에 이익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매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신용거래 융자입니다. 아직 국내 총생산 GDP의 8%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약 7.9%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용거래 융자가 국내 총생산 GDP의 8%를 넘어서면 몇 개월 내에 폭락이 뒤따랐습니다. 1929년에는 9월에 8%에 도달했고 폭락은 10월에 찾아왔습니다. 2000년에는 3월에 8.5%에 도달했고 폭락은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7월에 7.8%를 기록했고 폭락은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융자는 수학적인 반가소해와 같습니다. 모두가 레버리지를 쓰고 가격이 떨어지면 강제 매도가 시작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넷째, 기업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입니다. 10년 평균 이익 대비 주가를 측정하는 쉴러 PE 비율은 35입니다. 역사적 평균은 16입니다. 30을 넘는 경우는 역사상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1929년에는 33으로 정점을 찍고 폭락했습니다. 2000년에는 44로 정점을 찍고 폭락했고 지금은 35입니다. 계산은 명확합니다. 1달러의 이익을 위해 35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은 수십 년간의 완벽한 성장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실망스러운 소식, 어떤 경기 침체, 어떤 혼란이라도 발생하면 기업 가치는 붕괴할 것입니다. 다섯째, 경제 데이터의 하향 전환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밑도는 1.8%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3개월 연속으로 50 이하를 기록하며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위축을 나타냅니다. 상업용 부동산 채무 불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사무실 건물들은 원격 근무로 인해 비어 있으며 현재 금리로는 모기지를 재융자할 수 없습니다. 소유주들은 손을 떼고 채권단에 열쇠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모기지를 보유한 지역은행들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파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이미 3개의 지역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할 것입니다. 실물 경제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 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1929년 9월과 똑같습니다. 1929년 2분기에 기업 이익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정점에 달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이익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익 마진은 압박받고 있지만 주가는 아직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을 성장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심리입니다. 모두가 주식은 오르기만 하고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항상 시장을 구해줄 것이기 때문에 폭락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인공지능과 기술이 어떤 고평가도 정당화한다고 말이죠. 이는 1929년과 정확히 같은 심리이며 똑같은 확신, 똑같은 위험 무시입니다. 사람들에게 폭락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당신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경기는 튼튼하고 실업률은 낮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1929년 9월 검은 화요일 3주 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5단계에 접어드는 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5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이어진다면 이 패턴은 항상 이어집니다. 앞으로 30일에서 60일 이내, 즉 2025년 11월이나 12월에 균열이 시작될 겁니다. 그것은 2027년 3월까지의 18개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2027년 3월의 18개월 시점까지 18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4단계에 걸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균열 전, 이것은 위험을 줄일 당신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노출을 줄이십시오. 0, 0으로 만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80%나 90%가 주식이라면 50% 이하로 줄이십시오. 이익을 실현하십시오.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옮기십시오. 물론 시장이 12월까지 계속 오른다면 몇 %의 수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에서 70%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계산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투기성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난 2년 동안 100% 이상 오른 모든 것은 지금 파십시오. 수익 없는 기술주, 밈 주식, 스펙, SPACs, 펀더멘털보다는 이야기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1929년에는 RCA가 97% 하락했습니다. 투기성 주식들은 거의 0, 0으로 수렴했습니다. 보호를 사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6개월에서 12개월 내 만기되는 SPY나 QQQ에 대한 풋옵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2%에서 3%를 풋옵션에 사용하십시오. 시장이 50% 폭락한다면 그 풋옵션은 투자금의 10배에서 20배를 돌려줄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프리미엄은 잃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보험입니다. 절대 필요 없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죠. 하지만 필요할 때는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2단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균열과 헛된 희망. 첫 번째, 큰 하락, 즉 1주나 2주 사이에 10%에서 15% 하락이 오면 저점 매수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매수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18개월 중 첫 번째 달입니다. 모든 금융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펀더멘털은 강하고 이건 단지 조정일 뿐이니 저점 매수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십시오. 그들은 1929년 10월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고 12월이나 1월에 10%에서 15% 반등하더라도 바닥을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헛된 희망입니다. 그 반등을 이용해 아직 팔지 못한 것을 모두 파십시오. 반등 중에 빠져나오십시오. 다음 하락 파동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3단계.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지루한 하락. 이때는 심리적 강인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달 새로운 저점을 기록합니다. 모든 반등은 실패합니다. 뉴스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친구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이웃들은 힘들어합니다. 무언가 어떤 것이든 해야겠다는 유혹이 압도적일 것입니다. 주식이 싸다고 매수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더 싸질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공황 상태에서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1단계에서 위험을 줄였다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당신에게 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락하는 동안 현금으로 앉아서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것.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움직임입니다. 4단계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4단계. 2026년 7월부터 2027년 3월까지 항복, capitulation. 이때 진정한 기회가 나타납니다. 시장이 60%에서 70% 하락했을 때, 실업률이 12%에서 15%에 달했을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뉴스가 종말론적일 때, 친구와 가족들이 주식을 살 생각조차 하는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본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마십시오. 몇 개월에 걸쳐 분할 매수하십시오. 시장이 50% 하락했을 때 시작하고 60% 하락했을 때 더 추가하고 70% 하락했을 때 또 추가하십시오.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부채가 적고 필수 제품을 가진 우량 기업들을 사십시오.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번성할 기업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존슨앤존슨, 프록터 앤드 갬블, 파산하지 않을 이름들. 1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식들을 최고가 대비 50%에서 70%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이동입니다. 부가 강제로 파는 사람들로부터 잘 준비된 매수자들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현금과 용기가 있다면 이때 세대를 아우르는 부를 쌓을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1931년과 1932년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음 20년 동안 막대한 부를 일구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 부를 물려받았고 그들의 손주들은 1931년에 내린 결정 덕분에 오늘날 부유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매수한 사람들은 다음 10년 동안 큰 돈을 벌었습니다. 2009년 3월에 매수한 단순한 S&P 500 인덱스 펀드는 2019년까지 5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폭락 이후 2026년과 2027년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2030년대에 걸쳐 부를 일굴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폭락 기간 동안 자본을 보존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진렵할 때 용기를 내어 매수해야 합니다. 18개월. 5당에부터 대부분의 부가 파괴된 18개월 시점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1929년 9월부터 1931년 3월까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1929년 9월과 같은 순간인 2025년 11월에 있습니다. 즉 2027년 3월이 18개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시장이 60%에서 70% 하락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모든 부를 잃고 부의 이동이 거의 완료될 때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 인식입니다. 동일한 신호, 동일한 단계, 동일한 수학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낙관론이나 희망, 믿음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실행될 뿐입니다. 당신은 다가오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기습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의 이동에서 올바른 쪽에 설 수도 있고 잘못된 쪽에 설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50% 할인된 가격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50% 할인된 가격으로 강제로 팔아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향후 18
달 동안 저는 이 흐름을 매달 추적하며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무엇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지, 그리고 언제 행동해야 할지를 계속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이 폭락 속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휘말려 모든 것을 잃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분석, 구체적인 종목 선정, 정확한 타이밍, 전문가 수준의 전략들까지 원하신다면 채널 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번 삽이 달 뒤면 이 흐름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가 이미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과연 살아남을지, 아니면 이 폭락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게 될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